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에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상담학교가 열립니다. 평소 상담이나 가족과 친구 또 동료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상담학회 소속 교수들과 강지원, 김영란 위원장 부부, 또 전 개그맨 김정식 씨, 그리고 가수 서수남 씨, 또 석봉토스터 김석봉 대표 등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학교 이거 곧 마감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의 비는 그쳤습니다만 방모가 껴있어서 시야가 조금은 답답한 느낌인데요.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 성산로가 마포구청역 부근과 사천고가에서 연대 앞 삼거리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신촌로 창천 삼거리에서 신촌 교차로, 이대역에서 아현 교차로 구간 어렵습니다. 통일로는 연신내역에서 동명여고 앞, 홍은 사거리에서 독립문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도봉로가 도심 쪽으로 삼양동 입구에서 기름역까지 이어지는 동서문로가 성북구청 입구까지는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종로는 도심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종로 3가에서 2가 통과하기 어렵고요. 강남권은 비교적 원활한 편인데 논현로가 학동역에서 차병원 사거리 구간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고요. 역삼로, 역삼 개나리 아파트에서 대치 사거리 구간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윤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돈 많이 버는 거요. 이거 네. 참 많은 사람들의 꿈인데 네. 작년에 소득이 제일 높았던 직업 이거 역시 또 변리사였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야, 이 변리사 할 걸 그랬나 저도.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예,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문직 이제 수입 순위를 뽑았는데요. 1인당 평균 연수입 최고인 직업 변리사였습니다. 무려 예. 9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연수입이 5억 5,900만 원. 와. 5억 6천만 원이었고요. 예. 변리사 다음이 변호사 4억 900만 원. 그 다음에 관세사 2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회계사도 이 탑5에 올렸습니다. 2억 8,500만 원이었고요. 세무사 2억 5,400만 원. 법무사 1억 4,700만 원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의사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의사는요, 이번 통계가 이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액을 두고 역수산해가지고 이 직업군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행위, 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어서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꽤 될 텐데 이번 통계에서는 이제 빠진 겁니다. 의사가 이분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 나오는 게 통계 오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리사 쪽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변리사들은 이게 이제 법인의 매출이다, 순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들은 그 직업 특성상에 이 변호사와는 달리 나홀로 개업하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뭐 기본이 3명, 5명이 이렇게 함께 이 회사를 차려서 하는데 국세청에 이 수입 신고할 때는 이제 대표 변리사 1명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 5억 6천만 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변리사 인원 숫자대로 나눠야 되고 또 사무 직원의 경비 이런 거 다 빼야 된다. 그게 진정한 소득이다.
1억 원대 후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 밖에 1억 원대 후반 밖에 예, 기억해두겠습니다. 밖에란 얘기는 제가 한 겁니다. 이제 1억 원 후반대다라는 예. 얘기고요. 회계사도 이 탑5에 제가 들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 회계사들 보면은 야 내가 저렇게 2억 8,500만 원이나 벌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럴 것 우리나라 같아요. 현재 회계사가 한 18,000명, 뭐 2만 명에 맞습니다. 육박한다 이러는데요. 이번 통계가 1,378명을 사업자를 근거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이게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변 친구분한테 오늘 또 금요일인데 너 1인당 평균 2억 8,500만 원이라면서 술 사. 이러면은 막 화내시는 회계사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 이 통계에 우리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요새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취직하는 좋은 스펙으로 작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과거만큼 막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 시절만 해도 회계사 되려고 저도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리고 STX 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 KDB 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 말들이 많은 모양이죠, 또 여기에? 이게 이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실 예. 기업에 돈 빌려줬다가 떼이면은 뭐 은행 임원 책임지는 게 맞는데 예. 그간에서는 이 부실 기업의 국채은행이 구조조정 관련해서 대출해주고 징계받는 경우가 이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판결을 내렸는데 금융감독원이 STX그룹 관련해 업무를 담당했던 KDB 산업은행 임직원 10여 명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뭐 현직 부행장 있고요. 전형직 부행장급 임원들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입장 보면은요. STX 손실로 2013년 산업은행이 무려 1조 4천억 적자를 냈다. 근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여신을 3천억 원 늘려줬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에 지적을 했습니다. 예. 산업은행은 근데 억울하다는 것 같더라고요. 반발도 좀 하고. 예, 아까 말들 많다고 했는데 반발이 좀 있습니다. 이제 산업은행이 지금 행했던 업무가 기업 구조조정 업무입니다. 이미 힘들어진 곳에다가 돈을 이제 이 피를 수혈해주면서 살리는 이런 건데 이거 이제 결과를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 지금 이 결과만 보고 손실이 났다고 해서 제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법정화의 구조조정 업무 어떤 은행이 맡겠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개인을 징계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가 앞으로 이제 부실기업 돈 대출해주고 지원해주면서 구조조정 관례 하나의 이제 중대한 사례로 남을 것 같아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오늘 아침 드셨어요? 저는 못 먹고 나왔습니다. 예, 아니 저도 못 먹었어요. 예,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인생이라는 게. 근데요, 네. 이 먹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요즘 그 게장 무한 리필해주는 식당이 많던데 많아요, 꽃게철이 게장이. 이제 온 거 아니에요? 가격 할인이 꽃게철. 많다면서요? 네, 지금 아마 뭐 몇몇 포털 사이트에서 꽃게가 지금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이제 꽃게, 가을 꽃게 금어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8월 20일 지났으니까 이제 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꽃게를 대거 이제 만나게 되는데, 꽃게가 보통 봄과 가을이 제철입니다. 그래서 봄철 꽃게는 알이 많다고 해서 알이 꽉 찬 암꽃게가 좋고, 가을에는 이제 살이 많은 숯꽃게가 유명을 하는데, 금어 기간 풀리자마자 지금 시중 대형마트들이 꽃게 할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하. 꽃게 전쟁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예. 이제 A마트가 100g당 840원이다. 이러면서 최저 가격이다라고 하니까 한 몇 시간 있다가 다른 B마트에서 우리는 100g당 830원이다. 10원 더 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싸다. 이러니까 앞서고 A마트가 820원. 다시 또 네? 네, 우리 820원이다. 뭐 이래서 지금 10원 전쟁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대형마트 소속된 바이어들이 정신없다고 하는데 이 주요 산지가 충남 태안, 전북 격포입니다. 그래서 충남 태안에 있는 신진항, 전북 부안의 격포항은요. 지금 이 꽃게 전쟁 여기서 막 물량 확보하려고 하고 막 선주들하고 이 딜하고 이런 게 한창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렇게 꽃게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이 꽃게를 굉장히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단 한번 꽃게가 대박이 터졌는데 이 지난해 그 전년 대비 56%가 꽃게 매출이 증가됐는데 올해는 지금 작년보다 100%, 뭐 150% 넘게 꽃게가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마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월에는요, 마트 전체에서 파는 수산물 전체에서 꽃게 매출이 뭐 40%, 50%까지 차지할 것으로 이제 꽃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예.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퇴근길에 한잔하실 계획이 있으면은 꽃게탕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벌써부터 좀 설레죠? 아, 그러네요. 예. 오늘 그러면 꽃게탕 안주에서 소주 꽃게로. 한 잔. 아, 네. 좋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 중고등학교 자녀를 지금 두신 분들 말이에요. 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 교복값 부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애들 둘 뭐 이제는 다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다닙니다만 어쨌든 이 교복값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죠. 바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 구매를 하는 방식인데요. 바로 이른바 교복 학교 주간 구매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사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복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심 인터뷰에선 양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복 업체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교복협회장 진상준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뭐 양쪽 입장 듣는 건데요. 뭐 감사하거든요. 뭐. 근데 우선 왜 반대하고 계세요? 이 단체로 이렇게 공동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 반대하시는 건 아니군요. 예, 주간 구매를 저희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찬성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알려졌죠, 그러면? 문제점은. 예. 일방적으로 주간 구매를 저희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한 가지만 가니까 주간 구매도 하면서, 여보세요? 예. 일반 구매도 하고 주간 개별 구매를 판매를 하게끔 해주라는 그것 뜻입니다. 저희도 뭐 크게 뭐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공동 구매와 개별 구매를 각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렇죠.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학생들한테도 선택권을 주고. 예. 지금 이건 학교에도 강제적으로 학생을 학교에 돈을 받고 완전히 그냥 학생들한테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행태를 가니까. 예.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 주간 구매를 찬성합니다 하고 그리고 개별 판매를 하게끔 해주면은.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지금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일방통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 구매도 하자. 이게 학생들의 선택권에 관한 문제다. 네,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업체 입장에서 볼 때 개별 구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매력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 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재고도 있고, 이웃 상품 작년 옷 판매하다가 남은 옷이 있잖아요. 예. 이거 전혀 한 개도 소진이 안 됩니다. 지금 주간 구매 가면은. 왜요? 학교만 한 업체한테 줬을 때게 업체만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 제도로 돼 있으니까. 다른 판매를 못 합니다. 제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2월 상품이라든지 재고를 판매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주간 구매를 하는 업체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을 만들어서.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재고라든지 지금 남아있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옷이. 예. 그러면 전혀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예를 들면은 A라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쳤을 때요. A라는 고등학교 교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못 팔아서 다음 해로 2월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A라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다시 교복을 구매하게 됐을 때, 그죠? 그냥 작년에 만들었던 거 이렇게 슬쩍 끼워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2월 상품은 한 30% 정도 싸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예. 그 길마저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지금 주간 구매 때문에. 입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입찰한 업체가 옷을 다 학교 전체를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거든요. 한 업체가. 그러니까
개별로 사게 되면 실제로 그런 입찰 같은 문제가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이게 지금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전화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운행 중이라서 그러니까요. 잠깐. 예. 차를 제가 세워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뒤로 가시는 중이구나. 예. 지금 출근 중입니다. 지금. 예. 아니, 근데요, 이게 지금 이제 되신 것 같네요. 예. 지금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개별 판매를 하면은 재고나 2월 상품을 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좋은 점은 지금 현재 주간 구매를 하게 되면 입찰 받기 전에는 아무 생산을 못 합니다, 공장에. 주간 구매해 되기 전에는 생산도 못 하고 판매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 주간 구매한 학교는.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단장 우리 협회 회원들은 지금 단장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공장들이 지금 다 놀고 있습니다. 이거 주간 구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일단 오더를 주문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은 국내에 예를 들면 100개의 고등학교 있다라고 중고등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죠? 100종류 정도 되는 교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업체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A라는 고등학교, 어떤 업체는 B라는 고등학교 뭐 이런 교복을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모든 업체가 A라는 고등학교 교복을 또 일정 부분 생산하고 또 모든 업체가 B라는 고등학교에 이걸 생산하고 이런 건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해왔다는 거는 모든 업체가 각 고등학교의 교복을 조금씩 다 만들었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가 100개인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학교 앞에 매장 우리가 말하는 매장인데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매장들은 그 주위의 학교를 다 합니다. 10개면 10개, 20개. 그래서 이것이 주간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학교에 걸릴지 몰라가지고 생산을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한 개도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학교를 옷을 만들어놨는데 B라는 사람이 딱 아프면 저는 한 개도 못 팝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도를 불합리한 거를 조금 그렇게 제가 숨통을 쳐주셔야 하는 거는 무조건 주간 구매만 제가 반대를 하는 우리 절대 반대한다고 보이는데 반대는 절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이런 제도는 좀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은 또 다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요? 어제 어저께 저희가 온양고등학교라고 보시면요 제가 주간 구매를 했는데 6명이 참석을 했는데 말입니다. 예. 12만 8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옷 한 벌에. 예. 지금 교복이 지금 25만 원, 27만 원 가던 교복이 12만 8천 원까지 내려간 거는 지금 경쟁을 이제 붙여놓으니까 제가 이제 A, B, C가 있는데 보통 한 6개, 7개 있습니다. 그 학교 학교 판매하는 업체가. 그러면 5명, 6명이 있는데 이 학교를 못 따면 제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덤핑으로 쳐가지고 12만 8천 원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온양고등학교 모 업체가. 예. 그래서 그건 원가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학생들, 소비자들, 학부형들 입장에서 볼 땐 가격이 싸져서 좋은데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다 망하게 생겼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은 없다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준이 국민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품질도 아무래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격이 싸지면은. 절충안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 절충안은 보다도 저희는 교육부 정책 당국에서 저희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개별 구매만 풀어주면은 주간 구매도 하고 개별 구매도 하고 그리고 좀 한 1년만이라도 이렇게 해보다가 어떤 게 좋은 건가 했을 때는 그때는 한 가지로 가도 좋다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이 길을 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27, 28, 29 계속 제가 9월 달까지 지금 집회 허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간절시키겠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지금까지는 교복협회장 진선준 회장의 입장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교복안정 학부모 시민단체 협의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진형 대변인 연결하죠. 조 대변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조금 아까 교복협회 입장 들어봤거든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교복 가격이 지금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교복 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동 구매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예? 개별 구매하고 공동 구매하고 같이 허용해 주면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개별 구매를 허용했을 경우에 예. 교복업체들의 이제 약탈 가격 책정이 우려가 됩니다. 예? 약탈 가격이요. 약탈 이게 가격이요? 예, 예. 그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동구매를 실시해서 가령 14만원, 15만원대 가격이 책정된 업체가 납품을 할 때, 예. 메이저 회사에서, 이 브랜드 선호를 한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가격을 같은 가격에 공급을 한다든가, 그거보다 더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공동 구매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무산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장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가격을 되올리는 이런 현상을 이제 약탈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아. 약탈 가격 이 책정은 이미 2005년도에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보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 판결문에 나타났는데 법원 판결문에 교복업체들이 이런 약탈 가격 책정을 통해서 신생 업체들이 교복 가격을 싸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 기회조차를 차단하는 이런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교 주간 구매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동 구매만을 지금 고집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교복협회 입장에서는 이거거든요. 뭐 고등학교에 교복 입찰을 했는데 12만 8천 원까지 내려갔다 이거예요. 이게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 12만 8천 원이면 이게 완전히 하나도 안 남고 이거 전부 이 원가로만 됐다. 그래서 이게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교복업체들의 변명입니다. 실제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사실 이 교복 가격 논란이 제기가 된 거는 브랜드 제품에 의해서 브랜드의 대량 생산 체제로 교복 시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교복업체들이 주장하는 거, 미리 학생들의 이 수나 체형 등을 모른 채 교복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해 이제 입찰에서 떨어지면은 대리점이 재고를 다 떠안기 때문에 이제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또 가격이 출혈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교복 가격의 원가는 메이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8, 9만 원대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12만 8천 원 정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시적인 시장 점유를 위해서 출혈 경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실제, 지역 단위에서, 교복 시장은 지역 단위의 소규모, 하청 생산 방식, 소규모 수주 방식이 가장 적합한 구조거든요. 대량 생산으로 이게 집중이 될수록, 교복 시장의 과전 현상은 더욱 강화될 거고, 교복 시장이 강화되면 과전 체계가 강화되면서 이 교복 가격 논란은 계속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브랜드 있는 업체가 8, 9만 원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교복 업계에 있어서의 대기업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복 업계에도 중소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8, 9만 원대보다는 단가가 높은 거 아니겠어요? 생산 원가가? 예, 아무래도 좀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12만 되면은 8천 원이니까- 결국은 예. 교복 업체도 대기업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12만 8천 원이라고 하는 이제 극단적인 가격 제시 이거 하나 갖고 문제가 되는데요. 그 업체가 대리점 기존의 가격에 예. 기존 가격 재고품을 떠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4월 달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4대 메이저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모 회사가 교복을 한 벌당 12만 5천 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겠네요. 아까 대형 브랜드는 8, 9만 원에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죠? 예. 12만 5천 원에 있으면 그거는 이런- 학교 측에서 더 좀 내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학부형들의 입장을 살리고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가격이나 이 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교복업체들로부터 하청 생산을 하고 있었던 이 하청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독립해서 교복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입찰을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찰 평균 가격은 14, 15만 원대입니다. 충분히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교복과 낙찰 가격이 14만 원, 15만 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만약 개별 구매를 했을 때에는 25만 원, 1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사야 된다 이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학교 12만 8천 원이라고 14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거기도 싸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 적정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강서구 어느 고등학교 그죠? 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학부모 학생도 좋고 기업도 좀 어느 정도 살고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한 14만 원, 15만 원이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동 구매의 취지도 살리고 중소 교복 업체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선이 14만 원, 15만 원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저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교복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제 명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4대 교복 업체 중에 스마트가 교복협회를 이제 탈퇴하고 조달청 입찰에 이제 응찰하기로 MOU를 이제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미 지금 이 교복협회들의 명분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카르텔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교복업체들이 상생을 주장을 한다면 이제는 교복업체들이 경영혁신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합리적인 교복 가격 정책에 이제 부응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애 키워봤는데 교복 비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교복안정 학부모 시민단체 협의회 조진영 대변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어제는 영화배우 고 김진규 씨의 따님이죠. 역시 영화배우신데요. 김진아 씨가 사망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전 세계적인 스타였었죠. 로빈 윌리엄스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또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네마인 뉴스에서는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고 로빈 윌리엄스를 추모하면서 그의 영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예. 올 들어서 이런 별들이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고요. 최근에 그의 영화 모스트 완티드맨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잠깐 상영되고 극장에서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씁쓸함을 느꼈습니다만 어쨌든 호프만도 죽었고 로빈 윌리엄스도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대 뭐 최고 전설의 스타였었고 험프리 보거트의 여인으로 알려졌었던 로렌 바콜도 90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들이 세상을 달리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로빈 윌리엄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의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로빈 윌리엄스가 어떤 배우입니까?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다고 그러던데. 네, 1951년생이고요. 예. 네,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진 못한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은데 부모님들이 뭐 바빴다고 그러던가 뭐 그렇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혼자서.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낼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것이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개인을 위로하고 만족시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성장 환경을 가진 친구일수록 자기가 알아서 잘 노는 그런 친구도 있겠죠. 속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뭐 이런데 네. 겉으로는 유연한 척
또 재미있는 척하고 지내는 그런 약간 이중의 성격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학업 끝에 사실은 모크 앤 민디라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데뷔를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1980년대 후반이니까 거기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로빈 윌리엄스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로 나오고요. 젊었을 때니까 굉장히 홀쭉하고 굉장히 가냘픈 이미지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로빈 윌리엄스가 갖고 있는 그 재능,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의 재능과 또는 정말 슬립스틱 코미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코미디 연기를 이때부터 선보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부터 벌써 주목을 받아서 할리우드에서는 일찌감치 러브콜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배우였었는데 사실 많은 영화를 찍었죠. 근데 저는 굿모닝 비에트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크 앤 민디란 드라마 이후에 1987년에 거기에 캐스팅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굿모닝 베트남이 할리우드의 로빈 윌리엄스란 배우를 완전히 이미지화하는데 이런 배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배우가 정말 대단히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배우고 웃음을 주는 배우다. 이런 것들을 각인시킨 첫 작품이 바로 1987년의 굿모닝 베트남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나왔던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같은 맞아요. 노래도 뒤늦게 다시 한번 크게 히트했던 그런 주제곡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전쟁터 한가운데서 군대 방송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잖아요. 굿모닝 비에트남이라고. 보통은 이제 병영 내 방송은 군인들이 지켜야 할 법칙이라든가 엄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강렬한 그런 음악들을 선호해서 이제 트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 강렬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헤비메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클래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음악을 소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 굿모닝 베트남에서 주인공은 그러지 않았었죠. 그래서 시작도 방송의 시작도 아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그렇게 소리 못 질러요. 예?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예. 네. 근데 출발 제 아침을 근데 What a Wonderful World 우리 이따가 그 노래 한번 오늘 주말이니까 들으면서 들어보고요. 근데 이 굿모닝 베트남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거의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한 모양이에요. 대본에 의존하지 않고. 그죠? 네, 워낙 무대 체질이니까 영화를 할 때도 애드립이 많고요. 특히 이제 코미디 연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의 어떤 즉흥감이 사실은 상황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배우가 갖고 있는 그런 저력을 믿는다면 연출가들도 대개는 배우의 애드립을 용인하는 편이고요. 애드립을 오히려 유도하는 편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로빈 윌리엄스가 굉장히 장기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굿모닝 베트남 이후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작품들 너무 많을 텐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교사 역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절대 잊을 수가 없고요.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여장을 했죠. 그래서 가정주부 역을 했었는데 뚱뚱한 가정주부 역으로 했었는데요. 아마 남자의 여장역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부자연스럽지만 저렇게 사랑스러운 이미지는 없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렇죠. 주만지라는 그런 어드벤처 영화에서도 나왔고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의사인데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 죽어가는 아이들 또는 아주 중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서커스에서 피에로가 분장하는 코라든가 그런 안경이라든가 이런 거 항상 끼고 와서 아이들을 일단 웃기고 아이들을 일단 즐겁게 하고 나서 치료하는 방식의 선량한 의사 역을 맡았었죠. 그래서
패치 아담스도 사람들에게 많이 감동을 줬었고요. 센티니얼맨. 거의 로봇으로 나왔잖아요. 나왔었죠. 센티니얼맨. 그래서 저런 장면도 그 사람 영화 많이 봤다. 네. 그거는 그만큼 영화를 많이 출연했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역을 맡았다. 단순한 그냥 희극 연기나 코미디언으로서 한쪽 장르만 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은 인썸니아 같은 작품도 합니다. 거기서 연쇄 살인자 역을 맡았었고, 맞아요. 네. 스토커 같은 스토킹하는 그런 중년 남자 역도 했었고, 파이널 컷 역시 SF 영화인데요. 지금까지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그런 역할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로빈 윌리엄스에 관한 영화를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온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찰이 김수창 문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CTV 속의 인물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냉장고가 필요한 분은 냉장고를 쓰세요. 그러나 프리미엄 냉장고, 2달마다 관리받는 물, 철저한 살균 케어, 얼음까지 바로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은 정수기 냉장고를 쓰세요.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LG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예, What a Wonderful World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상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월요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